원장님, 치아가 상실되거나 발치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밖에 없나요? 발치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아니면 브릿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브릿지는 이제 이전에 임플란트가 좀 대중화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치료 방법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옆에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치아를 깎아야 되니까 치아의 수명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빠진 자리에만 뿌리를 심는 임플란트로 대부분 다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치아를 깎지 않는 거는 임플란트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브릿지는 이제 치아를 깎아야 되기도 하고 이 브릿지가 되는 이 치아 자체가 약한 경우에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치아 사이 거리가 길다든지 또 치아가 없는 경우도 있죠. 뒤쪽에 이제 치아가 다 빠져버리면 그런 경우는 브릿지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임플란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 의사인데 임플란트 내가 시술을 받는 거는 꺼리거나 아니면 나는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옛날에 안과 의사가 뭐 라식 수술 피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루머인 것 같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받는 어떤 빈도가 작은 이유는 치과 의사들이 관리를 잘 하거든요. 본인의 뭐 구조나 뭐 형태 또는 관리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치아가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선택지는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뭐 2년 뒤에 재식립을 했다, 3년 뒤에 재식립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경우는 골류착이 실패했을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골류착이 성공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이 치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주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풍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뼈가 녹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흔들리는 그런 증상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치태 관리만 잘 되면 임플란트 또 오래 쓰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15년 전에 했던 임플란트 이제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러 오시는데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제가 2007년도에 해드린 임플란트도 지금 문제없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되면 임플란트도 충분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신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영상에서 바로 신입하는 거는 안 좋은 건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건 또 어떤가요? 우리가 발치하고 바로 심는 경우가 있고 이제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치하고 바로 심는 경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치아를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뼈가 흡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 번만 딱 이제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만약에 뼈가 많이 없다든지 또는 임플란트 심는 부위에 잇몸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바로 심으면은 잇몸이 안 좋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루 만에 완성한다는 치과들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여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이건 이제 최종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원리가 뼈에 우리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 세포가 임플란트랑 붙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게 보통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6개월까지 뼈가 약한 경우는 한 6개월 기다립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힘을 가해야지 이제 최종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광고를 많이 하죠. 하루 만에 다 완성을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는 임시로 저희들이 뭐 암니 같은 경우에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임시 치아를 또 껴드려야지 환자분이 또 생활이 가능하시고, 또 전체 임플란트, 이제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 일상생활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임시 치아를 껴드리는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은 하루 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해도 단단한 음식은 피해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임플란트 해도 진짜 피해야 되나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치아랑 똑같이 그냥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 치아에서도 피해야 되는 음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돌뼈를 씹는다든지, 아니면은 얼음을 뭐 아작아작 씹는다든지, 뭐 또는 뭐 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뭐 닭뼈, 뭐 단단한 것들은 당연히 자연 치아에서도 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도 그런 너무 단단한 것들은 피하시는 게 맞고, 뭐 깍두기나 뭐 사과, 뭐 어느 정도 견과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식사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했는데 감각에 마비가 왔다, 감각에 이상이 왔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이제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우리 이제 학 아래 턱 뼈에 이 신경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이 역할이 입술이랑 여기 이제 살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다가 이 밑에 이제 신경이 좀 자극이 되면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우리가 마취가 좀 덜 깼다는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히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임플란트가 좀 안 된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신경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도 핀을 꼽아가면서 중간에 다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굉장히 조심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임플란트 하다가 그랬던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조심히, 이제 우리 신경 앞에서는 이 숙련된 술자도 굉장히 겸손하게 조심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루머 혹은 임플란트에 대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사실로 인해서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근거 없는 루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임플란트 뭐 치과 의사들은 전부 다 안 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그런 루머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